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러운 생명과 원의 박소연입니다. 지금 우리 맨델의 유전 법칙, 그리고 유전의 기본 원리라고 하죠. 이 부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까지 좀 중간고사 범위거나 이 정도 들어가는 학교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조금 느린 학교는 세포 주기 정도까지 많이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학교에서 기운이 달라요. 다들 쟤는 내 경쟁자야. 내가 더 잘해야 돼. 막 그 노트 안 보여주고요. 이렇게 되는데, 물론 내신에서는 서로 경쟁자인 건 맞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마음들을 접어놔야 됩니다. 선생님의 일화를 좀 얘기를 해주면요. 선생님은 OT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 안 하다가 고3 때 정신 차린 케이스였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죠. 이번에는 1, 2, 3학년까지 정신 못 차리고 놀다가 4학년 때부터 이제 임용고사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선생님 친구 중에서 굉장히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있었어요. 거의 4년 내내 꽈탑을 한 친구고, 지금 죽전에서 생명과 교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에게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훌륭한 점이, 선생님은 동갑인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친구는 4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고, 저는 3년 정말 열심히 놀다가 4학년이 딱 됐어요. 근데 저 같으면, 제가 그 친구라면 정리한 거 이런 거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쟤는 놀았고 난 공부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를 끌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4년 동안 정리한 자료들 저한테 다 주면서 같이 공부하자고. 같이 공부해야 본인도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부해야 조금 이제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자고 저를 끌어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번에 합격을 다 하게 된 거죠. 그 친구와 저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선생님은 도움을 많이 받은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좀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유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학습 포인트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짠! 여기 보시면요. 저번 시간에 맨델의 유전 법칙 3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유전 현상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좋은 법칙이지만 그래도 예외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전 현상들을 중간 유전, 공동 우성 이런 걸 해가지고 우열의 원리가 설명되지 않는 것들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독립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전 현상도 있어요. 연관입니다. 이렇게 두 글자로 굉장히 단촐하게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고난이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학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내신 기초 문제까지 오늘 같이 풀어볼 테니까요. 문제 이제 풀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와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맨델의 유전 법칙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델의 유전 법칙을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 3가지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우열의 원리였고요. 원리.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립의 법칙이에요. 자, 요거의 각각의 내용 여러분들 지금 말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우열의 원리는 뭐가 우열이라는 거지? 그리고 분리의 법칙은 뭐가 분리된다는 걸까? 독립의 법칙은 뭐가 독립적이라는 걸까? 지금 다 설명이 되면 일단 복습을 철저히 하신 거고, 요걸 선생님이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앞으로 좀 와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주체가 뭘까? 무엇이 하나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이런 법칙, 원리가 성립을 한다는 것일까? 이렇게 2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열의 원리는 무엇이 우열 관계가 성립하느냐? 대립 형질들 간에 뭐가 성립한다? 우열의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뭐만 표현된다? 우성 형질만 표현된다. 하지만 겉으로 표현되게 된다 하는 거고요. 언제요? 언제? 유전자의 언제? 어떨 때? 잡종일 때. 그럴 때 우성 형질만 밖으로 표현이 된다 하는 거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2번째, 분리의 법칙이에요. 뭐가 분리될까? 무엇이? 바로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요. 언제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생식세포 형성할 때 대립 유전자가 분리된다. 형성 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슨 분열할 때? 감수 분열할 때.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대립 유전자가 분리된다. 분리된다. 자, 이 주체가 분리된다. 자,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인데요. 뭐가 독립적일까요? 바로 서로 다른 형질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형질들이 서로 독립적이다. 언제요? 함께 유전될 때. 함께 유전될 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함께 유전되더라도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우열의 원리라든지 분리의 법칙 같은 것들을 만족시켜 가면서 이렇게 유전이 된다 하는 거,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용들만 지워서, 여기 필기 다 하셨죠? 자, 밑에 내용들만 지워서, 그러면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길어요. 제목이 깁니다. 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우열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중간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 유전. 이름에서 뭔가 느낌이 팍팍 오지 않나요? 뭔가 중간 정도.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불완전 유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불완전 우성. 우성 열성 관계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 우성이에요. 공동 우성. 이것도 느낌이 오죠? 이름에서. 이름 잘 지었어요. 뭔가 우성인 것들이 공동이다. 그렇죠? 뭔가 그 구분이 좀 될 겁니다. 이름만 보고도. 자, 이게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이 두 가지 이따가 같이 정리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분리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들. 언제일까요? 이 분리의 법칙은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이게 예외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냐면, 하나만 할까요? 자, 비분리 돌연변이. 돌연변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감수 분열할 때요. 이렇게 염색체들이 분리가 잘 돼야 돼요. 이렇게 반씩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눠지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몽땅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만,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만 분리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요 부분에 대한 파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유전 뒷부분에. 요거는 나중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상황. 바로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연관되어 있을 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길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 중에서 순서상 우리가 요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중간 유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림을 보면서 보도록 하죠. 짠! 여기 보시면요, 중간 유전의 예시로 주로 많이 다루게 되는 게 바로 이 분꽃의 중간 유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분꽃은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인 것도 있고 흰색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인 꽃, 근데 순종이죠. 라지아를 갖는 이런 붉은색인 꽃 이제 부모가 있는데, 여기는 흰색 꽃인 WW를 갖는 이런 부모 둘을 교배했습니다. 둘 다 순종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은 지금까지는 한쪽을 라지아를 썼으면 다른 한쪽은 스몰R을 쓰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알파벳으로 표현을 했어요. 요 차이에도 좀 주목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 붉은색 꽃에서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스몰 r을 갖는 생식세포, 여기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스몰 r이 라지 r을 갖는 생식세포, 그다음에 라지 w를 갖는 생식세포, 이렇게 각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수정이 돼요. 그러면 유전자형은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하나씩 갖게 되는 잡종인 RW를 갖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RW를 갖더라도, 이렇게 그 유전자형이 우리가 이형 접합이더라도, 잡종이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만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R이 우성이다 그러면 붉은색이 나와야 되고, W가 우성이다 그러면 흰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적인 형질인 분홍색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뭘까? 자, 분홍색이 튀어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자가교배를 해봤어요. 자가수분, 자가교배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똑같이 RW인 개체랑 자가수분 시킨 거죠. 그랬을 때 이 RW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R을 주든지 W를 주든지 둘 중 하나죠. 자가수분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라지 W, 뭐 라지 빼고 얘기할게요. RR, RW, RW, WW 이렇게가 이렇게 조합이 되더라. 그래서 보면
R만 몽땅 갖는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W를 갖는 경우에는 분홍색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WW를 갖는 경우에는 흰색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잡종 2대 F2에서 나오는 그 유전자형의 B를 한번 따져보면 유전자형의 B 그러면 R 대 RW 대 WW가 몇 대 몇? 1대. 요건 2개니까 2대 1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표현형의 B. 표현형. 여기서 표현형은 뭐예요? 붉다, 뭐 분홍색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붉은색 꽃대, 분홍색 꽃대, 그다음에 흰색 꽃의 B가 1대 2대 1이더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홍색.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번 시간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전에 멘델 이전에는 유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다? 혼합 가설에 의해서 생각을 했다. 그럼 이 분홍색이 나왔다는 거. 그 붉은색과 흰색을 교배했더니 이 잡종 1대, 자손 1대에서 분홍색이 나왔다는 거는 그런 혼합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섞었더니 그렇죠. 붉은색하고 흰색하고 섞으니까 분홍색 나오잖아요. 물감 섞듯이. 그런 혼합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진 않을까요? 라고 혹시라도 서술형 문제로 나왔다. 이건 이제 뭐 그 많이 출제되는 그런 유형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그 논리적인 사고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걸 반박을 할 건가요? 어떻게? 만약에 혼합 가설에 의한 거라면 섞였죠. 섞이면 원래 상태로 분리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빨간 물감, 흰 물감 섞었는데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빨간색, 흰색으로 분리해낼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거를 항상 보여주고 수업 시간에 이걸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분홍색도 물론 나오지만 붉은색과 흰색이라는 원래의 그런 형질이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질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그 불변하지 않는 어떤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종인 상태에서 어느 한쪽 우성의 형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성과 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형질이 나타난다 하는 게 바로 중간 유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에 비슷한 예시로 또 뭐가 있냐면요. 팔로미노말의 털색 유전이 비슷한 예시예요. 요거는 뭐냐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갈색 털을 가진 말이 있어요. 갈색. 그리고 흰색 털을 가진 말도 있어요. 요거 두 개를 교배하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황금색이 나옵니다. 깨우! 황금색. 요것도 어찌 보면 요 중간 정도의 색깔이라고 좀 그 채도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요거를 한 번 더 자가 교배하면 갈색 대 황금색 대 흰색이 1대 2대 1의 비율로 이렇게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유전자형도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그런 하나의 예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중간 유전이었고 무슨 얘기를 또 해봐야 되냐면 공동우성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공동우성. 자, 불완전 우성은요. 두 가지 형질 중에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중간이 나왔었어요. 공동우성은 약간 다릅니다. 이 공동우성의 예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ABO식 혈액형이 되는데요. 혈액형. 자, 여러분들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이 무슨 혈액형인 게 물어보면 열의 한 8 정도는 B형이요. 그리고 한 2명 정도는 O형일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은 A형이거든요. 그런데 ABO식 혈액형을 보면 종류가 어떻게 돼요? 이 ABO식 혈액형의 종류가 곧 표현형이 되는 거죠. 표현형의 종류는 A형이 있고 선생님 같은 B형이 있고 근데 선생님 친구들은 100% 다 B형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 다음에 O형, 그 다음에 AB형이 있습니다. 거슬리는 건 지웁시다. AB형. 요게 바로 표현형이에요. 구분되는 이렇게 겉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결정하는 유전자형이 있는데 유전자형. 요거는 A형인 사람들은 A인 유전자 조성도 있고요. 아니면 A랑 O를 하나씩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여기 A 가져도 A형이 되지만 이쪽 하나에 O를 엄마 아빠 누구른가로부터 O를 하나 받아도 A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유전자형이 가능해요. B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B인 경우도 있고 BO인 경우도 있어요. 자, O형은 어떤가요? O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O. 양쪽으로부터 모두 O를 받았을 때. 자, 그 다음에 AB형은
양쪽에서 A형 하나, A 하나, B 하나 이렇게 받은 이것도 유전자형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봤을 때 우열 관계를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 보이나요? 얘? A랑 O랑 같이 받았는데 뭐가 표현돼요? A가 표현되죠. 그럼 뭐가 우성? A가 우성이다. A가 우성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B가 O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요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고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A 하나, B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표현형이 뭐예요? A, B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둘 다 드러난 거예요. 둘 다. 이 중간적인 어떤 형질이 아니고 둘 다. 난 너한테 밀리기 싫어. 난 열성되기 싫어. 해가지고 둘 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와 B가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전체 ABO식 혈액형의 우열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면 A가 B와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O에 대해서는 우성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 A, B에 대한 것이 바로 공동 우성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우열 관계가 정확히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예시에 대해서는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그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예시. 독립의 법칙.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요? 일단 독립의 법칙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독립의 법칙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만 가능해요? 전혀 다른 별개의 염색체에 두 가지 형질이 따로따로 존재하면 독립적으로 행동이 가능하죠. 독립적인 행동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라지 R, 뭐 스몰 R 이런 식으로 있고 라지 Y, 스몰 Y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랑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라지 R이 왔을 때 라지 Y도 올 수 있고 생스테포에 아니면 스몰 Y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위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가 바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연관되어 있는 경우. 여러분들 염색체 몇 쌍인가요? 사람의 염색체 몇 쌍? 몇 종류? 23쌍이에요. 23쌍. 그러면 이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가 하나씩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유전자 하나씩? 그럼 우리 유전자 한 23종류밖에 못 갔나? 아니죠. 우리 사람의 유전자가 한 25,000가지 정도, 사실 그 이상입니다. 약 이제 대략 25,000으로 잡으면 우리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니까 한 쌍의 염색체에 대략 한 1,000개 이상씩 정도 유전자가 같이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좀 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에 한 1,000개 이상이 같이 이렇게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 그 유전자들끼리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버스가 있어요. 선생님이 탔어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탔습니다. 근데 같은 버스를 탔는데 선생님은 부산 가고 여러분은 서울 갈 수 있어요? 공동 운명체잖아요.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애들은 항상 같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저렇게 유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또 하나 들었던 예시 뭔가요? 선생님이 음료수가 있고 A, B 그 다음에 삼각김밥이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따로따로 팔았는데 오늘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묶음 상품. 그래서 C와 D 삼각김밥이 있는데 A라는 음료수 사면 무조건 C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싸죠. 그렇죠? 그렇지만 D를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 둘은 항상 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실제 사례가 교재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 이게 우리 1번 염색체 사람의 1번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실제 유전자들이에요. 자, 우리 여기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RH식 혈액형. 우리 혈액형 중에 ABO식 혈액형도 있지만 RH식 혈액형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RH 플러스예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RH 플러스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그 친구 중에 RH 마이너스인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그럼 문자가 와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피가 모자라니까 헌혈을 좀 해달라. 이렇게 그러면 가족도 쭉쭉 뽑아주고 그러는데 RH 혈액형이 1번 염색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자액 아밀레이즈, 침 아밀레이즈, 그다음에 펩티데이즈.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소화효소들이에요. 소화효소들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가 1번에 요렇게 위치를 해 있는 거죠. 얘네들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그래서 1번이라는 요 염색체를 타고 항상 함께 행동해야 되는 그런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번이잖아요. 1번 염색체. 1번 염색체, 우리 체세포 생각해보면 1번 몇 개 있어요? 1번 염색체?
두 개. 왜? 상동 염색체로 쌍을 항상 이룬다 그랬죠. 이엔 상태. 엄마한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고. 그래서 1번 염색체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 완전 똑같죠? 옆에 거랑 다른 거 모르겠죠? 자, 복사본. 자, 그랬을 때 요 1번 염색체의 이 자리에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올까요? 뭐 보조개? 보조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올까? 아니죠. 여기 있는 유전자랑 여기 있는 유전자는 무슨 관계다? 자, 정의합니다.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으며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한 쌍의 유전자. 그게 뭐예요? 바로 대립 유전자잖아요. 대립 유전자니까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에는 RHC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오고 1번이면 같이 1번이면 여기는 뭐 아밀레이즈를 만드는 유전자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같은 번호에는 한 쌍이라면 같은 종류의 유전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면 사람의 연관군의 수가 몇 개냐? 연관군은 이 연관되어서 묶여있는 하나의 물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하나 요거 연관군이에요. 얘네들은 다 연관군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의 연관군. 그러면 사람의 연관군의 수는 염색체 종류의 수예요. 염색체 종류의 수. 그리고 생식세포가 갖는 염색체의 수. 왜? 우리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주잖아요. 그럼 23개가 되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23개의 연관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그렇게 22종류의 성염색체도 한 종류 갖게 되니까 염색체 종류의 수에서 23 이런 개의 연관군의 수를 갖게 된다 하는 거. 얘들은 항상 함께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거기 73페이지에 보면은 궁금증 풀기라고 해서 궁금증 풀기 한번 읽어볼게요. 연관된 유전자는 자가 교배 결과 표현형 분리비가 이제 독립의 법칙처럼 9대 3대 3대 1로 나올까? 이렇게 궁금증 풀기예요. 풀리면 어떻게 돼요? 실제 해보면 되죠. 한번 해봅시다. 이쪽 와가지고 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이런 양성 잡종인 개체가 있다. 양성 잡종. 그러면 이런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지지만 유전자가 위치하는 그런 배열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가능한 경우는 독립되어 있는 경우. 이 A라는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B라는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너무 작게 그렸네요. 스케일 크게 이렇게 두 개의 염색체를 그리고요.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스몰 a, 여기에 라지 B, 여기에 스몰 b 이런 식으로 별개의 염색체 독립적으로 그 위치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죠.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그림으로 일단 염색체의 수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쌍이 있을 때 여기 A랑 B가 한 배를 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B였나요? 빈 염색체인가요? 그건 아니고 다른 유전자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A랑 B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도 엄청 많은 다른 유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배열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같은 생물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배열이 가능할까요? 똑같은 생물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어떤 똑같은 생물 종이라면 개체가 다르더라도 요 배열, 얘 A와 B가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거는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생물체에서 요게 연관이 되어 있다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생물 종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진다고 봐야 돼요. 같은 생물 종에서 이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그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식세포의 종류. 그러면 만약에 라지 A라는 걸 하나 여기서 받았는데 여기서 라지 B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지 A를 받았을 때 서로 독립이니까 여기서 스몰 A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스몰 A 받았을 때 여기서 라지 B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몰 A, 여기서 스몰 B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보자고 했냐면 여기서 자가교배 하겠다 했어요. 자가교배. 똑같은 유전자형을 갖는 그 개체와 교배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도 네 가지지만 이 자가교배하는 그 상대의 생식세포의 종류도 네 가지가 되겠죠.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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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자, 요거를 쭉 해보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독립의 법칙 할 때 했던 거에서 알파벳만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지 R이 A로
라지 A로. 그다음에 라지 B가 라지 Y가 라지 B로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몇 개만 채워볼게요. 얘네 둘이 만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둘이 만나면 뭐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만난 결과는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이렇게 만나면 이건 H인가요? 이렇게 만나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6칸을 채워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요렇게 해서 삼각형, 요 대각선까지 삼각형 요렇게 9개는 어떤 표현형을 갖냐면 라지 우성 표현형만 모두 나타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형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라지 A가 표현되고 라지 B가 표현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9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에 있는 세 가지는 A에 대해서는 우성 표현형인데 B에 대해서는 열성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형을 나타낼 수 있겠죠. 라지 A가 표현되고 스몰 B가 표현되는 이런 경우는 한 3 정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에 있는 세 개는 뭐였냐면 A에 대해서는 열성이 표현되고 B에 대해서는 우성이 표현되는 이런 경우가 한 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혼자 낙동강 오리알처럼 얘는 스몰 a와 스몰 b 이렇게 있는 경우 1.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 나왔던 것이 독립되어 있을 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독립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양성 잡종인 개체를 자가 교배했을 때 결과가 자손 2대가 9대 3대 3대 1이 비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만 보고도 얘는 독립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관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연관되어 있을 때는 생식세포의 종류부터 달라지죠. 몇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 만들어지나요? 몇 가지, 얘는 4가지였는데 얘는 2가지. 왜? 이렇게 연결돼 있고 A라는 그 음료수 먹었을 때 C 삼각김밥이 따라온 것처럼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라지 A, 라지 B를 갖는 생식세포와 그다음에 스몰 A, 스몰 B를 갖는 생식세포 2가지 종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가 교배한다고 했으니까 이쪽 생식세포도 똑같이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쭉쭉쭉쭉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요렇게 정리되겠고요. 요거를 요렇게 표현형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여기도 역시 A, B 라지만 우성만 발현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우성과 열성이 발현되는 경우 열성과 우성이 발현되는 경우 열성과 열성이 발현되는 경우 일단 다 써놓고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서 볼까요? 라지 A 하나라도 갖고 있고 라지 B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이런 표현형이죠. 그렇죠? 우성이니까. 자, 그럼 얘랑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네요. 라지 갖고 있죠. 그럼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래서 여기가 1. 얘네들은 아예 없어요. 짠. 그래서 보시면 독립되어 있을 때는 양성 잡종인 개체를 자가 교배했을 때 그 결과가 9대 3대 3대 1이 나왔는데 연관되어 있을 때 양성 잡종인 개체를 자가 교배해보면 3대 빵 대 1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결과만 봐도 그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지 독립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그 심화 내용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초파리의 연관 유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름은 심하지만 절대 심화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자, 짠! 초파리. 우리는 항상 음식물 쓰레기에 생긴다고 화를 내지만 우리 연구 재료를 얼마나 좋은 애인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그 문제에서 지금 교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의 붉은색 눈 정상 날개, 눈이 붉은 게 정상이거든 사실은. 붉은색 눈 정상 날개인 개체랑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눈에 관한 눈에 가서 P로 나타내고 날개에 대해서는 V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자주생눈 또 있어요. 자주생눈이 열성 형질이죠. 열성. 그다음에 흔적 날개. 흔적 날개가 뭐냐면 선생님 잠깐 비춰주세요. 정상 날개는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흔적 날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흔적만 있는 그런 날개예요. 그래서 이런 날개는 열성 형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성 순종과 열성 순종을 교배를 한 거죠. 그래서 자손을 낳아 보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이렇게
양성 잡종이 되는 거죠. 이 양성 잡종의 유전자형을 가졌는데 표현형을 보니까 붉은색 눈과 정상 날개가 나와요. 왜? 이것들이 우성이니까.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우리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자주색 눈이고 흔적 날개를 갖는, 그러니까 열성 순종인 개체와 교배한 거예요. 이건 뭐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얘를 열성 순종인 개체와 교배했어요. 어찌 보면 검정 교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정 교배. 그렇죠? 우리가 유전자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성 순종과 교배하는 게 그 검정 교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해봤더니 붉은색 눈 정상 날개, 자주색 눈 흔적 날개 요 종류들이 1대1로 나오더라. 1대1로 나오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말이에요. 요게 만약에 P와 V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 쌍의 염색체를 그리고 라지 P, 스몰 P, 라지 V, 스몰 V 이렇게 그릴 수 있겠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렇게 별개니까 라지 P, 라지 V, 그 다음에 라지 P, 스몰 V, 스몰 P, 라지 V, 스몰 P, 스몰 V. 지금 독립인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독립이라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가정하고 지금 얘랑 교배한다 그랬잖아요. 얘랑.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뭐밖에? 스몰 p, 스몰 v밖에 없으니까 요것과 스몰 p, 스몰 v를 교배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라지 p, 스몰 p, 라지 v, 스몰 v. 그 다음에 라지 p, 스몰 p, 스몰 v, 스몰 v. 그 다음에 스몰 p, 라지 v, 스몰 v. 그다음에 스몰 p, 어머, 얘는 왜 p만 두 개야? 짠. 스몰. 자, 스몰 p, 스몰 v, 스몰 v. 이렇게 가능하겠죠. 요거를 지금 이거는 무슨 형? 유전자형? 표현형? 요거는 유전자형이죠. 요걸 표현형으로 나타내 보자고요. 표현형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라지 p, 라지 v가 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라지 p 여기서는 스몰밖에 없으니까 스몰 v가 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몰 p, 라지 v 이렇게 발현이 될 거고, 여기서는 스몰밖에 없으니까 스몰 p, 스몰 v가 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 1대1이므로 요것과 결합해서도 사실은 요 자손의 표현형의 비가 1대1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거죠. 예상을. 처음에 독립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지금 이건 나왔어요. 붉은색 눈이면서 정상 날개인 거 나왔어요. 그다음에 자주색 눈이면서 흔적 날개인 거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다? 이 중간 것이 나오지가 않았다. 요 결과를 보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왜 안 나왔을까? 얘들이 화가 났을까? 삐졌을까? 왜 안 나왔지?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설명이 되더라. 이게 독립이 아니고 연관되어 있으면 너무 명확하게 설명이 되더라 하는 거죠. 해볼까요? 연관되어 있을 때. 자, 하나의 염색체에 라지 P, 라지 V가 연관되어 있고 스몰 p, 스몰 v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라지 p, 라지 v, 그다음에 스몰 p, 스몰 v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되겠고, 요것과 뭐랑 얘랑 교배시킨다 그랬으니까 얘랑 스몰 p, 스몰 v랑 교배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지 p, 스몰 p, 라지 v, 스몰 v와 스몰 p, 스몰 v, 스몰 v. 이거는 무슨 형? 유전자형. 그럼 표현형을 한번 생각해보자. 표현형. 그러면 라지 P, 라지 V와 그다음에 스몰 P, 스몰 V가 몇 대면 어차피 얘가 나타날 확률이 1대1인데 결합해봤자 똑같죠? 1대1. 그래서 얘랑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연관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는 현상을 발견을 해낸 거죠. 대단하죠? 머리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초파리 연관 유전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를 한번 넘겨보세요. 교재 74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탐구 활동이 있어요. 탐구 활동에 대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요거 방금 했던 내용을 또 그대로 할 건데 워낙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들 하기 때문에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쭉쭉. 자, 역시 똑같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경우 이거를 양성 잡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가 가질 수 있는 그 유전자의 배열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조금 전에 2가지만 했는데 첫 번째는 독립이죠. 독립.
그래서 아예 다른 염색체에 위치하는 경우 이렇게 다른 그 염색체에 위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연관되어 있는데 연관의 종류가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무슨 연관이면 첫 번째는 이름이 상인연관이라고 해서 상인연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같은 염색체 연관이 돼 있긴 하는데 라지끼리 그렇죠? 라지 A, 라지 B 우성끼리 그 다음에 열성끼리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상인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그 유전자형은 똑같죠? 근데 똑같은 유전자형인데도 상반연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반연관 여기 보면 어머 너무 커졌네. 자 라지랑 스몰이랑 그러니까 우성 열성이 함께 연관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상반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에서 나올 수 있는 뭐 교배 결과라든지 생식세포의 종류가 좀 달라져요.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분리비 고의 분리비 자 여기서 어떤 생식세포 만들 수 있나요?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으로 표현할까요? 그 다음에 스몰과 라지 그 다음에 스몰과 스몰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가 몇 대 몇? 1대 1의 비율로 이런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일단 요걸 다 써놓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AB 대 AB 대 AB 대 AB 근데 여기서 보면 얘랑 얘는 한 세트니까 같이 움직이고 얘랑 얘는 한 세트니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라지 A와 스몰 B가 같이 묶인 그런 생식세포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얘네만 1대 1로 나옵니다. 얘는 없다는 표시로 이렇게 굳이 써준 거예요. 굳이. 자, 그 다음에 상반연관되어 있을 때는 이것도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하면 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만들어질 수 있나요? 요거 라지랑 같이 있는 거 없죠? 지금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대 1대 1대 0의 비율로 생식세포 분리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종류 자체가 달라요. 일단 그래서 나오는 게 뭐가 다른 거냐면 그 다음에 검정교배 결과도 다릅니다. 검정교배 결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검정교배라는 건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겠죠? 무슨 목적? 목적이 바로 그 우성 표현형을 갖고 있는 경우에 유전자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유전자형이 뭔지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아보자 해서 열성 순종과 교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열성 순종과 교배하는 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유전자형은 알아요. 근데 검정교배를 왜 해요? 이 검정교배를 하고 나면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지만 응용해서 이런 그 독립되어 있는지 연관되어 있는지 그런 경우도 알 수 있어요. 또 상인인지 상반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열성 순종이라면 여기서는 뭐예요? 스몰 a, 스몰 b를 갖는 게 열성 순종이죠. 그럼 이 열성 순종인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스몰 a, 스몰 b 요거밖에 없죠. 한 종류.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생식세포에다가 뭐가 더해진다고 보면 돼요. 요것과 더해져서 수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검정교배 결과는 자 유전자형 먼저 씁니다. 이렇게 합쳐졌을 때 유전자형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네 가지 유전자형이 가능하고 이걸 표현형으로 정리해 볼게요. 표현형. 그러면 라지 A, 라지 B 그렇죠? 하나씩 있으니까 그 다음에 라지 A 여기는 스몰 b밖에 없으니까 여기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스몰 a밖에 없으니까 요거 표현되고 라지 b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1대 1의 이런 검정교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가지 표현형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이 검정교배 결과로 나온 밑에까지 칠 거 그랬어요. 요 결과를 보면 생식세포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얘랑 똑같죠? 종류도 똑같고 비율도 똑같습니다. 그 검정교배 결과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상인연관의 경우를 한번 해보면 요거랑 얘랑 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와요. 이거를 표현형으로 이거 유전자형이고 표현형으로 나타내 보면 이게 라지 a, 라지 b 그다음에 이게 스몰 a, 스몰 b죠. 중간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보면 결과적으로 비율은 1대 0대 0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비율이 다르죠. 근데 이 비율과 이 비율은 같죠. 그렇죠? 검정교배 결과를 이렇게 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해보면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냐면 라지 A, 라지 B 뭐 이런 건 안 나오고요. 뭐가 나오냐면 라지 A, 스몰 b 대 스몰 a, 라지 b 대 스몰 a, 스몰 b로 나타냈을 때 이것도 안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요것만 중간에 있는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정 교배를 해봤는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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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온다. 그러면 독립이라는 얘기고 1대 0대 0대 1이 나온다. 그럼 뭐? 상인 연관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0대 1대 1대 0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상반 연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검정 교배 결과는 이랬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교배? 자가 교배를 하면 자가 교배 결과 또 달라집니다. 자가 교배는 어떤 거냐면 이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거랑 교배를 하는데요. 얘랑 유전자형은 똑같죠? 그럼 얘랑 그 교배하면 그 자가 교배일까요? 아니에요. 유전자형도 같아야 되고 이런 배열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 애들끼리 교배하는 게 자가 교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건 알잖아요. 독립은 자가 교배하면 몇 대 1? 9대 3대 3대 1. 9대 3대 여기 맞춰서 써볼까요? 3대 1의 비율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해보면 요것과 요거 그래서 라지 A, B, 스몰 a, b 그 다음에 여기도 자가 교배니까 똑같은 종류의 생식세포 해서 해보면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이렇게 해서 요것 때 요것이 3대 1의 비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뚫렸죠. 중간은 아예 생식세포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중간의 표현형은 뚫렸어요. 그래서 밑에 지우고 여기다 맞춰서 써볼게요. 그러면 3대 0대 0대 1의 비율이 나와요. 3대 0대 0대 1.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라지 A, B, 스몰 A, B 이렇게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이렇게 교배를 해봤을 때 여기는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는 이런 것들도 나오긴 나와요. 여기 조합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요 경우 라지 하나, B 한 라지 AB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요거 있나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가 1.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자, 그다음에 요 경우는 바로 여기 있죠. 요게 요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예 이제 네 가지가 끝났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대 1대 0의 분리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가 교배했을 때 9대 3대 3대 1이 나오면 뭐고? 독립이고 3대 0대 0대 1이 나오면 상인 연관이고 2대 1대 1대 0이 나오면 상반 연관이다 하는 거.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숨가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재 참고해 가면서 잘 복습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내신 기초 문제 여러분과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봐야겠죠. 자, 내신 기초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무슨 원리만 봐도 딱 알겠는데, 자, 순종의 개체끼리 교배했을 때 우성형질만 표현된다. 바로 무슨 원리?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 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어떻게 돼요? 분리돼요.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이죠. 분리의 법칙.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법칙인데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유전될 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 그렇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다. 이렇게. 자, 우성형질을 나타내는 개체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열성 순종인 개체와 교배시키는 것. 무슨 교배? 검정 교배. 테스트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수 1분열 전기에 뭐가 일어나면 연관된 유전자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깨지고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가질까요?
우리 이거는 예전에 감수 분열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감수 1분열 전기에 뭐가? 교차가 일어나면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요거는 줄을 좀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보시면 유전 형질, 연관, 유전자형, 대립 형질을 좀 연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유전 형질에 해당되는 설명 4가지 중에 뭘까요? 유전 형질은 형질 중에서 유전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관은 같은 배를 탄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설명은 여기 있죠.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자, 그다음에 유전자형이에요. 유전자형은 표현형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있죠.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기호로 표시한 것으로 보통 우성은 대문자, 열성은 소문자로 나타낸다. 이게 바로 유전자형의 설명이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대립형질, 생물의 유전 형질 중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과 같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거 많이 봤던 그림인데 맨델이 얘기했던 그런 대립 인자의 유전 인자의 행동과 요 염색체 행동이 같다고 얘기했던 서턴의 염색체설을 연결시킨 문제예요. 그래서 가와 나를 종합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이거 아니고 결론으로 타당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 결과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유전자는 어디 있다? 유전자는 어디 있다? 염색체 위에 있다. 그래서 염색체가 행동하는 것과 같이 행동한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 몇 번에 있냐면 2번 보기에 있습니다. 2번 보기.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 전체 의미.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봤고 그 다음에 요거. 완두가 유전 재료로 적합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쓰시오 하고 우리가 서술형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쫙 봤을 때 같이 얘기했던 건데 재배하기 쉽고 대립형질 뚜렷해요. 임의교배 자유롭고 한 세대가 길어서 다양한 형질을 관찰할 수 있다? 뭐가 걸려요? 한 세대가 짧죠? 짧아서 결과를 보기에 시간이 조금밖에 안 걸려서 좋은 형질을 갖고 있어 그런 좋은 특성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겠고 5번 한 번의 교배에서 많은 수의 자손을 얻을 수 있어서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는 것은 좋은 성질 중에 하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네, 다음 중 맨델이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내용으로 뭘 찾으라고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요. 5가지 보기를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형질은 유전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어떤 불변하는 유전 인자가 형질을 결정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한 염색체에는 여러 유전 인자가 존재한다.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이거 무슨 내용이죠, 지금? 연관에 관련된 설명이죠. 연관. 하지만 맨델은 연관은 얘기하지 않았고 독립적인 경우만 얘기를 했으니까 2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3번.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인자는 한 쌍이다. 그렇죠. 쌍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고요. 4번. 한 쌍의 유전 인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분리되어 자손에게 전달된다. 바로 분리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리의 법칙. 자, 그 다음에 5번째,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 인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시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이건 바로 무슨 독립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죠. 독립의 법칙. 그래서 이것들은 다 맨델이 가정한 사실들이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페이지가요? 75페이지까지 내용 다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76페이지부터 쭉 문제를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탐구 활동에서 했던 그런 다뤘던 내용들 있잖아요. 상인 연관, 상반 연관, 그 다음에 독립일 때 어떻게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그 다음 문제 푸는데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강 등기 게시판에 오늘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들 다 이제 후기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문제풀이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